안녕하세요.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있죠? 이게 좀 제가 이제 좀 가끔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게 그 양도세 계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. 하이라이트가 될 거고,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 많이 보셨겠죠?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제 다룰 텐데, 개정 전 내용이 있어요. 이렇게 뭐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주고, 거주하면 일정 기간 뭐 비과세 주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쭉 써 있죠. 그리고 개정된 데에는 결론 요지는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. 예. 2019년 2월 12일이죠. 개정이 됐고,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좀 약간 이번 시간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이 좀 있습니다.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, 좀 뭔가 지금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, 이런 내용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내용은 뭐냐면은, 자, 조건입니다. 똑같습니다. 개정 좀 볼게요. 이렇게 매도했습니다. 기존에 다 이제 그 매도하고 뭐 비과세 혜택 받고 다 이것도 매도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? 근데 여기 분명히 2년 거주해야지, 그러니까 이 양도분 이후부터 비과세 혜택 준다고 돼 있죠?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. 임의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, 여기 또 개정 후에도 자, 비과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번에 뭐 양도세 과세 오케이 다 줬어요. 양도세 과세 줬습니다. 마지막 하나 남았죠? 예, 요 마지막 남은 거 이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. 그런데 이것도 저는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. 예.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개정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저는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. 왜 이렇게 써놨을까? 잘못 오타. 저는 오타라고 좀 개념이 있고요.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 봅니다. 자, 근거는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직전에 다른 등록 임대주택, 예, 요거를 말씀드릴 거죠. 요 앞에, 그러니까 요거 등록 임대주택이 있을 때, 이 직전 주택 처분 후에요. 요거 이제 처분 후에 똑같습니다. 경우는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. 자, 5년 이상 임대 후, 이거는 좀 일단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, 5년 이상 임대 후 했다는 조건으로, 조건 만족이 된 조건으로, 자, 이게 하나 남았을 때, 이제 이런 조건에서 하나 남았을 때, 이거 조건 매도시는 2년 보유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, 자, 직전 주택, 요 주택 있죠? 이제 직전에 똑같습니다. 양도일 이후 기간에부터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된다. 예, 그런 취지로 저는 2년 보유 근거,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.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하고, 예,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두 개입니다. 두 개. 두 개를 근거로 할 때,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좀 내용을 다시 좀 수정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소송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. 왜냐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조건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내야 될 부분도 있고요. 왜냐하면 거주를 만족을 못해서.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분명히 소송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 천만 원, 심지어 몇 억까지 이 양도세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왜? 이게 만약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거주 안 하잖아요. 쫙 양도세 다 양도세 과세 됩니다. 다 쫙. 일부 혜택도 못 받고. 예.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번 시간 어려울지 모르겠지. 이 내용을 먼저 거주주택 다루기 전에 마지막 남은 주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를 뭐 처음에 한번 읽어보시는 분이 이걸 처음에 이해를 하시면요,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. 제가 처음에 옛날에 요 문구가 나왔을 때 저도 이거 거의 반나절 이상을 헤맸습니다. 이거를 해석하느라고. 왜? 용어들이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하면 제가 이거 올 캡처해 놨으니까, 이 장기 어린이집은 제가 별도로 다룰 거니까 빼주시고요. 거주주택 쭉쭉쭉쭉 써 있어요. 직전 거주주택, 또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,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쓴 내용인데, 참고로 이 내용은 자, 요거 있죠? 여기 자, 요거 개정 전이나 개정 후 내용,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밑에 거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결론은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면 이걸 아는데, 모르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, 이게
뭐 어느 나라 말인지 외계어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근거가 있다. 이 내용이고요. 자,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제 아까 거주 요건 마지막 남은 거 보유 요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.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양도할 때 양도세나 이런 차이들이 엄청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, 이 소득세 시행령 요거랑 154조 요걸 근거로 소송도 이거를 만약에 근데 아는 분들이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면 이제 소송도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. 실제로. 전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갑설 이거는 제가 유권 해석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다. 이제 이거 갑설 이게 제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어떤 판단이 내리냐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야, 기존 남은 임대주택의 기존의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4호에 이게 이제 그 근거 내용이 써 있습니다. 이 내용은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는 근거는 여기는 이제 거주 요건이 요하지 않는다. 취지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. 하나 남은 거에 대해서는.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염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이 조문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근데 옛날에 조정 대상 지역 나오기 전에 만약에 염두하지 왜냐면 이게 11년도부터일 거예요. 이 거주 요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1년 있죠? 2011년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. 조정 대상 지역을 염두하지 않았기에 양도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 조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,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의 거주 요건은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를 한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데게 좀 녹여 들어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거라는 거고요. 이런 게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유권 해석의 경우고 있고 을설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기존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근거는 이게 이제 4호를 얘기하는 건데요.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을 요하더라도 지금 왜냐면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그 개정되기 전에 이제 다 그런 거 줬었죠. 근데 이제 등록 임대 의무 기간에 대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 요건을 요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는 좀 그거거든요. 거주 요건을 요하지만은 그만큼 등록 의무 기간 지켰으면은 그걸 거주한 거로 봐줄게. 이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보아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남았을 때 하나 있죠. 그거를 만족 후 매도시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비과세 적용이 마땅하다. 예.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둘 중에 하나. 왜? 이때는 이거 좀 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주. 치열할 수 있다는 거고 개정 후과를 적용을 하면은 가끔 요게 좀 우세가 있을 수 있고요. 개정 전검은 요게 좀 우세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 볼게요. 제가 얘기했죠. 이거 두 개의 조건. 저는 이제 2년 보유만 하면 된다. 그 근거는 요거 두 조문을 봤을 때. 근데 요거를 적당히 조정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후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2년 거주용이 약간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요거를 저는 고치기 전까지는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일단 내용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용을 다룬 거고요. 그래서 요거는 제 의견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2년 보유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. 그런데 제가 일부 이제 나중에 좀 질의를 받다가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1주택 조건으로 이렇게 또 비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해라. 그런 내용을 내가 한번 본 게 있는데 요게 아예 다 없다. 없고 나홀로 임대주택 있죠? 나홀로 임대주택 그냥
1주택 조건으로 그냥 임대주택 내는 거죠. 그냥 나홀로 임대주택. 예, 나홀로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거주 안 하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. 그건 나홀로 임대주택일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까지 다 싸잡아서 양도세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다. 그거는 제가 좀 별도로 다룰 내용이고, 근데 그 나홀로 임대주택하고 요거를 지금 같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보니까 그거 잘못 들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명시한 거고, 시간이 되면 제가 나홀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룰게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그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 4-5차례 이렇게 개념으로 잡을 거고요. 1차적으로 좀 할 거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거예요. 이해를 하실 수 있게.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절세 방안들.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매도, 매수. 어떻게 매도하고,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. 이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